가자. 앞에서 찍었어요. 아 별로. 눈이 없어 무서워. 어디야? 자,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보자. 등차 수열. 무엇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고 했다? 차수가 일정한 수에 나요. 차수가 합이 아니. 차가 일정한 아. 차수가 아니라 오늘 오승현 이상한 날로 한 글자 그냥 차이가 간단 한 글자 차이가 어마어마한 글자인데 차수하고 차가 어떻게 똑같으면 한 글자 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남자와 여자, 님과 남 한 획 차이로도 이상한 말이 되는데 왜 정해? 그냥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어가는 인생 같은 무슨 인생? 일단 노래 가사도 있잖아. 몰라요. 어쨌든 나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등차 수열은 그냥 간단해. 일정한 값을 더해서 무슨 항이 나온다? 다음 항이 나온다. 이게 등차 수열인 거고. 그래서 공차는 어떻게 구한다? am-am-1로 구한다.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어? A1 A1 플러스 n-1d. 첫째 항 플러스 n-1 공차 d.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뭐라고 했어? 2분의 n 곱하기 첫째 A1 플러스 AM. 그치?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 무엇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비율이 일정한 비가 일정한 일정한 수열. 값을 곱하는 수에 나요. 그치, 일정한 값을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수열.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 A의 Rn-1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 그치?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의 1-R의 n제곱. 뭐 또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그건 거꾸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자, 우리는 SN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 첫째 항부터 n째 항까지의 합. 그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어. 첫째 항부터 반드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항을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즉 SN이라는 건 첫째 항 플러스 두 번째 항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SN이 일정한 식을 만족을 해. 즉 SN을 구하는 다항식을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무엇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야. 즉 일반항이라는 건 A의 n번째 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야. 어떻게 찾으면 된다? 여러분들이 봐도 S의 n-1 얘는 뭐야? 첫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지. 즉 얘는 A1 더하기 A2 쭉 해서 어디까지? A의 n-1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의미야. 그러고 봤더니 위에서 아래탕 연립방정식에서 빼주면 S의 n번째 항에서 S의 n-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주면 무엇이 나온다? AN 값이 나온다. 즉 합을 구하는 식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식을 갖고 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A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어떤 함정? 항의 번호에는 뭐부터다? 1부터 자연수라고 했지. n에다 1 넣으면 얘가 뭐 돼요? 0 되잖아. 0번째 항이라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음 식은 반드시 n의 값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첫째 항은 우리는 지금 A에는 우리가 찾은 식이고 처음 주어진 건 뭐가 주어진 거야? SN이 주어진 거죠. 반드시 첫째 항은 무엇이다? S1이 된다. 선생님이 SN 가리킬 때 S1이 그냥 첫째 항이 A1이 된다라고 얘기했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을 처음 배울 때는 암암리에 이런 게 들어가 고정관념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룬다라는 고정관념. 근데 아니야. 수열은 반드시 모든 항들이 규칙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야. 첫째 항을 뺀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수열도 있어.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뺀 셋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수열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첫 장부터 규칙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 알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낚여올 거야. 어디 파트에서? 시그마 파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때 제일 많이 아이들이 하면서 틀려오는 게 시그마에서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루느냐, 두 번째 장부터 수열을 이루느냐. 첫 장부터 수열을 이룬다. 그럼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풀이를 쓰면 돼. 하지만 두 번째 장부터 이룬다. 그럼 첫 장은 규칙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해줘야 돼.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낚이는 부분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된다. 자, 그러면 너희들이 다음 합을 주어지는 식을 가지고 일반항을 찾았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왜? 합을 구하는 식을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는 식이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를 준다면 SN이 다항식을 주어진 거잖아. SN의 상수항이 있다, 없다 로 문제가 분류된다. 뭔지 아니? SN의 상수항이 있다. 그러면 A1은 첫째 항은 무조건 무엇이다? S1이야. 즉 상수항이 있는 SN 다항식이면 얘는 첫째 항은 규칙을 이룬다, 안 이룬다? 안 이루어. 상수항이 없다. 그냥 A1이 첫째 항이 A1이다. 뭐냐면은 상수항이 있는 SN에서는 S1과 A1이 틀린 값이 나와. 계산을 해보면. 그럼 그때 실제 첫째 항은 누구야? A1이 아니라 S1이라고. 상수항이 없으면 A1과 S1이 원래는 2부터 넣으라고 했는데 2를 넣어봤더니 나온 A1 값과 S1 값이 같은 값이 나온다. 그때는 첫 장부터. 이거 하나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자. 이거 하나만 풀고 갑시다.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 어딨냐. 어딨냐? 유형 24. 유형 24? 근데 이거 등비 시험이랑 결과가 있는데. 등비소리도 등차소리도 상관이 없어. 유형 13이나 유형 24요. 유형 13? 자, 973번을 보자. 잠깐. 973번? (974번으로) 한번 보여줄게. 이쪽이야? 141쪽? 선생님이 974번 문제로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 자, 974번 이거 지워도 되겠지? 어차피 얘 내용이니까. 나 녹화하고 있네. 되고 있어요. 고마워. 974번 보면은 SN이 주어졌어. 뭐라고? 다음이라고. 저 식만 그냥 우리는 따오는 거야. 자, SN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SN이 2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라는 식 맞지? 이거일 때 우리는 AN을 찾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AN은 무엇을 만족한다? AN은 SN-SM-1이란 말이야. 그럼 SN이라는 식은 2n의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에서 빼준다. 무엇을? SM- 요 n의 자리에다 다 뭐 넣으라는 얘기야? n-1 넣으라는 얘기야. 2배의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자, 예를 해주면 무엇이 되냐면 어차피 얘 전개해주면 2n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2n제곱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없어져. 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즉 얘는 4n이 되겠지. 얘네들은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치? 즉 an이 4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은 서술형에 써야 돼. n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리는 첫째 항을 찾아야 돼. 선생님이 첫째 항은 무조건 무슨 값? S1 값. 얘에다가 일러줘봐. S1은 일러주면 2 더하기 2 빼기 4니까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 그런데 그냥 심심해서 여기에다 한번 2를 넣어봤다는 거야. 즉 A1을 구하면 얼마야? 4야. 원래 A1이 첫째 항이 돼야 되잖아. 근데 원래 첫째 항은 얼마래? 0이래. 그럼 얘는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럼 얘를 우리는 답을 쓸 때는 첫째 항은 얼마고? 0이고 일반항 A에는 뭐가 된다? 4n. 단 n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답을 써줘야 돼. 일반항을 구하라. 즉 얘는 첫째 항은 0이고 두 번째 항은 2 넣어준 8, 세 번째 항은 3 넣어준 12, 16 요런 수열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첫째 항을 뺀 나머지 항들이 뭐가 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지. 알겠어?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만 생략을 해볼게. 무엇을? 상수항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상수항이 있으면 첫째 항 따로라고. 그래서 무조건 첫째 항이 뭐라고 했어? S1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제 상수항이 없다라고 해볼게. SN인데 2n의 제곱 플러스 2n이. 그럼 상수항이 없을 때 어차피 AN 찾으라면 무엇이 된다? SM-SM-1번째 항 이기 때문에 얘는 2n의 제곱 플러스 2n의 마이너스에 2배의 n-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n-1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무엇이 되는 거고 2n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차피 2n 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n 없어지고 그러므로 얘는 뭐 된다? 그냥 4n. 상수항이 있던 없던 일반항은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 즉 AN은 얘가 되고 N은 뭐보다? 2보다. S1을 한번 구해봤어. 1 넣어주면 얼마니? 4야. 원래 N에다 2부터 넣어야 되는데 미친 듯 하고 N에다 1 넣어본 거야. 4야. 두 개가 무슨 값 나와? 같은 값 나오지. 그럼 굳이 1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에서 일반항 찾으라면 그냥 AN은 4n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왜? 얘는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 거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니까 규칙을 이루지 않는 한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여러분들 네 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까지 확보하라고 해봐. 세 번째 항까지 확보하라고 하면 얘는 얘 더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20 돼야 돼. 근데 얘 세 번째 항까지 합하면 4, 8, 10이니까 얼마? 24 나와. 일반항 찾았다고 해서 그냥 구하면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틀리게 나오지. 이거에서 낚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항이나 두 번째 항이나 얘가 첫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지 몇 번째 항부터 규칙을 이루는지에 따라서 합의값은 틀리게 나온다. 이게 제일 많이 낚이는 거고 알면서도 뒤통수 맞는 거지. 그냥 무식하게 시계 때려 넣어서 풀었다가는 다 틀려오지. 이거에서 가장 많이 낚인다는 거. 근데 이거 내면은 솔직히 선생님들 꼼수 부린 거지. 점수 주기 싫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거. 시그마 할 거다. 자, 우리 확보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SN이라고 했죠. 그치? 그런데 시그마라는 것도 배워. 얘도 합을 구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대학교 때 해외여행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낭여행 가면 항상 그 도시에 있는 대학교 한 군데를 갔었거든. 대학교 가서 과를 찾아가서 항상 했던 건 시그마라는 동호회가 클럽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있어. 수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부분이 다 시그마라는 소모임이나 클럽이 있다. 모임이 있어. 그럼 거기 가서 애들하고 몇 마디 하다가 도강을 하는 거지. 또는 청강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나라 수업을 한번 들어봐. 그 대학교 수업을.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교 배낭여행 다니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응?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다 돈 나라가 한 70개 정도 되고 70개 좀 넘거든. 유럽 한번 돌면은 20개는 그냥 돌아. 유럽은 그냥 기차만 타도 그냥 몇 개의 나라가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기 때문에 많이 가봤긴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랑, 그다음 우리 와이프한테도 자랑.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랬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만 좀 되면은 너는 돈 벌어라. 아들과 와이프는 세계 여행을 다닐 거다. 왜냐면 선생님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보통 10년짜리 복수 여권이거든. 근데 그 여권이 총 3개가 붙어 있어. 여권이 남아있는데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그 정도로 조금 많이 다녔는데, 우리 와이프는 이제 도장이 3개인가? 4개밖에 없을걸? 우리 와이프 4개고 우리 아들은 2개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4개네. 아들도 4개, 와이프도 4개밖에 도장이 안 찍혀있어. 한 번 나갔다 오면 도장이 2개 찍혀. 나갈 때 하나?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찍히는 거야. 한 번 나와야 돼요? 오. 나 나갈 때 도장 찍어주고, 그 나라 입국할 때 도장 찍어주고, 그 나라 나올 때 도장 찍어주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도장 찍어주고. 그러니까 한 번에 도장이 4개가 찍혀. 한 번에. 어떤 건지 알겠지? 우리나라 와이프는 해외여행 간 게 한 번밖에 없으니까. 시그마가 좋은 뜻이에요? 내가 이 시그마를 왜 얘기하냐면, 수학하는 애들 중에서 수학 기호 중에서 가장 간지난다고 하는 기호가 시그마야. 가장 간지나는 기호가 시그마야. 그러니까 우리 시그마를 빨리 쓰면 리미트나 로그나 이런 것들도 수학 기호치고는 일반적인 기호는 아니잖아. 근데 리미트나 로그 같은 거는 다 뭐야? 영어 같잖아. 우리는 수학 기호지만 영어를 그대로 이용한 기호인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를 이용하지 않고 만든 기호가 시그마. 그렇다고 더하기 동아리 뭔가 없어 보이잖아. 빼기 동아리, 곱하기 동아리, 나누기 동아리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시그마라는 동아리가 많이 발달돼 있고, 그러면은 좀 뭔가 했어야 되는 건 나중에 하고, 시그마는 정확히 그려주면 이게 시그마의 기호다. 모래시계가 미쳤다. 돌았니? 제정신이니? 리미트 이거 쓰기 싫어가지고 요렇게 쓰는 나에게 얘를 그리라고? 저거 평소로 어떻게 써요? 어? 평소에는 시그마 어떻게 해요? 니네 루트 쓰라 할 때 어떻게 써? 보통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 근데 보통 그냥 이건 있는 둥 마는 둥 쓰잖아. 보통 루트 쓸 때. 그럼 얘도 뭐? 요 간지나는 부분을 뭐? 없애요. 없애겠지. M자 그냥 옆으로. 평상시 쓰는 시그마, 간지나는 시그마. 하여튼간 시그마라는 거는 얘가 뭐지? 어느 나라 언어지? 이탈리아 언어인가? 로마 언어인가? 그리스 언어냐? 그리스의 언어래. 그리스의 시그마라는 언어야. 나도 잘 몰라. 하도 한지가 오래됐어. 그치. 자, 시그마라는 것도 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이 시그마의 기호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야 되겠지. 위치하는 값에 의미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수투로 비교하니까 좀 애매하네. 그래도 리미트라는 기호는 다 배웠죠? 자, 리미트라는 기호도 공간이 나눠져 있는 거지. 리미트 아래 쓰는 값, 뒤에 들어가는 식, 얘가 있는 거지. 분명히 얘네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어떤 값들의 의미가 있단 말이야.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아랫부분, 윗부분, 뒷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시그마도 합을 의미하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는 식을 보자. 그럼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 처음 배우는 건 아니니까 얘는 뭐야? 항번호의 시작 번호지. 얘는 뭐야? 끝까지. 항번호의 마지막 번호고, 항 넘버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 문자에다만 무엇을 넣는다? 숫자를 넣는다.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K에다 1을 해. 그럼 뭐가 돼? A1 되는 거지. 그 다음에 K에다 2를 해. A2가 되는 거지. 3 넣으면 A3 쭉 반복해서 어디까지? K에다 N까지 넣으래. 넣어서 뭐 하라는 의미다? 더하라는 의미다. 이게 시그마의 기본적인 의미야. 그러고 봤더니 얘는 그냥 뭐와 같아? SN과 같은 거지. 자, 실질적으로 시그마는 너무 단순한 기본 공식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 공식이라고 하죠. 시그마 공식은 3개가 있어. 물론 더 만들 수도 있지만 더 만드는 건 귀찮은 거지. 그래서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기본 문제다. 기본 연산 문제. 그럼 시그마도 어렵게 내야 되겠죠. 어렵게 내는 문제는 다 뭐다? 시그마의 정의 이용 문제다. 시그마는 오히려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가 심한 문제야. 그냥 시그마 이용 문제는 단순 연산 문제고. 알겠지? 시그마 문제인데 배점이 높아. 그럼 뭐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선생님, 그러면 SN이 있는데 굳이 얘를 해야 돼요? SN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등차와 등비는 나름대로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 있죠. 근데 모든 수열이 다 등차 등비만 있을까? 아니잖아. 여러 가지 수열들이 있잖아. 꼭 등차가 등비가 아니어도 합을 구해야 되는 식들이 있잖아. 그렇다고 모든 항을 다 알려줘?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하라고 그 항들을 다 나열해서 가르쳐줘?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SN이라는 특정 식을 이용해서 풀어갈 수가 없으니까 도움을 얻자는 거야. 부분 나눠서 하자는 거야. 그것을 이용할 때 무엇을? 시그마를 이용을 한다. 알겠니? 그리고 SN은 반드시 뭐부터? 첫째 항부터잖아. 근데 시그마는 내가 원하는 항들만을 더할 수가 있는 거지. 즉 얘는 1부터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근데 나는 둘째 항, 넷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짝수항만 더하고 싶은 거야. 또는 홀수항만 더하고 싶고 또는 3의 배수인 항만 더하고 싶어. 그럼 SN으로 표현하기 되게 힘들잖아.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지 알겠지? 시그마는 SN으로 표현 못하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합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에 M제곱 문제가 있다. M제곱? 여기부터 하면 여러분들 빡센 거지. 그냥 M제곱 나오면 이건 굳이 니네들한테 할 필요가 없는데 병적인 사람 이쪽에서 잘 안 나올 텐데 용인외대 보거나 이런 데서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니네들 시그마 공식 3개 있는 건 알죠? 다들 시그마 한 번씩 우선 시그마 공식 먼저 외우자. 시그마 K 뭐야? 1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2, 3 쭉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더하래. 1부터 N까지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 N. 그쵸? 첫째 항 얼마고? 1이고 마지막 항 얼마야? N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K 공식은 이왕이면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라고 외운다. 시그마 K까지 문제가 안 돼. 그치? 등차 수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니까. 두 번째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일 때.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 공식 먼저 얘기하면 얘는 뭐라고 외운다?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다. 즉 제곱의 합은 다음같이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세제곱까지 읽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k의 세제곱과 얘는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n의 세제곱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공식이 무엇이다? 위에 있는 공식 그대로 갖고 오면 되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얘만 하면 얘하고 똑같잖아. 엄연히 다른 값인데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울 공식은 얘 두 개야. 세제곱은 첫 번째 전체 제곱을 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공식을 외우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있는데 더한 식의 시그마 값을 구하나 따로따로 시그마를 합을 구하고 더하나 값은 어떻다? 같다. 뭐냐 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값은 알파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 값은 베타라고 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bk 값은 즉 두 일반항을 더하고 빼서 시그마를 연산을 하나 무슨 값?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bk를 계산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더한 일반항의 시그마를 계산하나 따로따로 시그마를 계산해서 더하고 빼나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r 곱하기 r은 c 곱하기 ak c가 상수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뭐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은 값을 갖는다. 모든 항에 다 c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그 c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건 묶어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가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또 시그마 성질 뭐가 있지? 더하고 빼고 상수. 아,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상수 c.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시그마라는 건 k라는 문자에 값을 넣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는 k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k에다 1을 넣어야 되는데 넣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그냥 뭐? 첫째 항은 c만 나온다는 거야. 1을 넣어야 돼서 첫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1을 넣을 값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값만 나온다. k에다 또 2 넣어야 되죠. 그럼 2 넣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도 뭐만 나온다? c. 넣을 문자가 없으면 그냥 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쭉 해서 맨 마지막 또 시간이면 c가 몇 개 나와? n번 넣는 거니까 n번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된다? nc가 된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야. 그럼 얘는 뭐 된다? 그냥 nx가 된다. 왜? k하고 x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x는 무슨 취급? 상수 취급. 알겠지? 요 k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k가 있어야지만 거기다 1부터 넣는다는 거야. 없으면 그냥 나머지 값이 그냥 나온다. 알겠네? 이게 시그마의 성질인 거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건 너희들이 선생님 얘는 그나마 이해가 되죠? 등차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이니까. 그럼 얘가 왜 나왔어요? 얘가 왜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의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근본적인 풀이법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m제곱 식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얘는 우리가 이용할 건 k 플러스 1에 m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k의 m 플러스 1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그마 공식을 다 유추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나오는 거는 상상고나 용인애들 보거나 이런 한민고나 이런 데서. 즉, 얘가 왜 나왔나? 너희들 과정에서는 그냥 얘는 얘다, 얘는 얘다만 이용을 해. 그 다음에 K의 내제곱 같은 건 계산도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학교들은 왜 그런지를 묻기도 하지. 그렇지. 그럴 때는 조금은 알고 계시면 돼요. 보여줘? 안 보여줘도 되겠지. 내가 귀찮아. 해줘? 하나만?
안 해줘도 되겠지. 그냥 심심하면 얘에다가 2 넣어봐. k 플러스 1의 3제곱 마이너스 k의 3제곱. 얘는 실질적으로 정리하면 뭐 돼? 세제곱 세제곱 없어지지. 그치? 얘는 3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와요. 맞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에다가 k에다가 이제 뭐부터? 1부터 넣어. k에다 1 넣으면 뭐 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지. 이거는 얼마가 된다? 3 더하기 3 더하기 1인 거잖아. 그치? 아, 그래. 7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k에다 2 넣으면 17, 3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15. 얘는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이지. 3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되는 거. 아 이거 니네 계산한 거? 계산한 게 중요해. 우리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 맨 처음에 수열 파트 얘기했잖아.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의 연관성을 찾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3 넣으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의 3 곱하기 3 플러스 1 되는 거지. 이걸 쭉 반복해. 그럼 k에다가 n 넣으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의 세제곱은 3 곱하기 3의 n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더해보자. 더해주면 없어져. 그럼 좌변에 남는 건 n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우변은 3 곱하기 0이지. 1, 2, 3, 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되는 거고 플러스 3 곱하기 1, 2, 3, n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는 거고 플러스 1이 몇 개 나와? n개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럼 얘 정리해주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없어지니까 요 n 넘어가면 n의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2n은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시그마 k는 아까 전에 공식했지. 2분의 n의 n 플러스 1 2항 3으로 나눠 정리하면 이 식이 나온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제곱은 얘가 뭐로 바뀌는 거야? k 플러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k의 4제곱 정리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똑같이 나와. 왜? 뭐를 아니까? n제곱, k와 k제곱 하니까 세제곱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우는 시그마 공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돼. 얘가. 근데 이거를 뭐 제곱일 때 따로 세제곱일 때 따로 막 하는데 그냥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 알겠지? 자, 얘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일반화시킨 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통해서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면 얘를 일반화시켜서 나올 수가 있어. 저는 생략을 하시고 되겠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시그마 설명인 거고 몇 분에 끝나지? 40분이요. 오늘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정신 차려라. 마지막이다. 개념 설명. 앉아서 들어도 돼요? 어? 누워서 듣던 앉아서 듣던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괜찮아. 여기서 앉을게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책상에 엎드려서 듣던 듣기만 하면 돼. 바닥에 눕던. 자, 제일 중요한 거 할 거야. 자,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기본적으로 수열이 3개라고 했지.
3수열 등차 등비 조화수열. 근데 조화수열 뺐다고 했지. 인공적인 수열이니까 뺐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얘기한 거는 등차 등비만 가리켜라. 그 다음에 기납적 정의만 가리켜라. 이게 끝이었어. 근데 학교에서는 뭔가를 내고 싶잖아. 또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고. 등차 등비 아무리 어려워봤자 등비 수열에서 뭐 지수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식의 비율 같은 거 이용하는 게 그게 전부였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수열 파트에서만 심화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다른 단원의 도움 없이 비례식 이용하거나 아니면 지수 이용하거나 이런 거 빼고 수열 자체 내에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등차 등비에서는 낼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지지고 볶는 거지. 그러면 등차 등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등차 등비의 활용 문제라는 핑계를 대. 왜 등차 등비를 이용하는 문제니까. 근데 그게 말하던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 수학적 명칭이 있는 거지. 무엇이다? 개차수열이다. 자, 수열은 분명히 규칙에 의해서 뭐가 정해진다고 했어? 이름이 정해진다고 했지. 그 규칙이 뭐라는 얘기야? 개차라는 얘기야. 근데 뻥이야. 개차는 규칙이 아니야. 개차라는 게 있어. 그 개차라는 게 규칙을 이루면서 나열되어 있다고 해서 개차수열인 거야. 개차라는 건 규칙이 아니라 개차라는 건 또 다른 거, 뭔가의 값이야. 그럼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열 A1, A2, A3, A4 A의 n-1번째랑 A의 n번째랑이 있겠지. 분명히 얘가 규칙을 이룬대. 근데 얘 자체적으로는 규칙이 없어. 물론 엮어 그 엮인 게 규칙이 있으니까 얘도 규칙이 있는 거다 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지. 근데 분명히 그거는 맞는 얘기지. 어거지를 부리.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예를 들면 돼. 개새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 개 XX야 너구 베이비야 라고 했을 때 그 욕은 뭐야? 나를 욕하는 거야? 선생님과 개. 우리 모든 가족을 싸잡아 욕한 거지. 나를 욕한 것도 맞지만 아, 새끼니까. 난 새끼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개야. 개새끼라는 표현은 솔직히 외국 같았으면 총 들고 쏴서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는 일이야. 나만 욕하면 상관이 없어. 내가 뭐 하다가 나만 욕하면 상관없잖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내 부모까지 싸잡은 거고 부모가 개라는 거, 부모의 부모도 개인 거고 부모의 부모도 개인 거고 내 족보가 개족보인 거고. 근데 너희들은 이 개새끼야 웃으면서 얘기하지.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그렇지. 웃으면서 할 거야. 외국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걔네들이 이해를 절대 못하지. 외국인들이 직설적으로 그 사람을 비하하면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그 주변 사람까지 같이 비하하면 총 쏴. 그 뻑이라는 단어를 쓸 때 뻑큐는 엿먹으라는 거지. 나한테만 욕하는 거야. 근데 써너더 비치라는 표현을 하면은 총싸움 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얘기해야 돼? 뭔데? 태폐적인 거야. 그러니까 개새끼 비슷한 거야. 태폐적인 거야. 안 듣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써너더 비치는 너희 부모를 모른다는 뜻이라고 속되게 좋게 표현한 거지. 맞아, 뭔지 알 것 같아. 패드립이에요? 패드립이지. 그러니까 총 쏴도 되는 거야. 뻑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면은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총 쏠 수가 있는 거지. 조심해야 돼. 욕도. 알겠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규칙을 안 이루는 것 같아. 뭐 즉 우리가 배운 더해서 다음항이 나오거나 곱해서 다음항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얘는 수열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싶은 거지. 아, 얘도 다음항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규칙에 의해서 다음항이 나온다. 어떻게? 다음항에서 전항을 빼보는 거야. 선생님 등차인데요? A2에서 A1을 뺐더니 B1이라는 값이 나왔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어이, 간격이 좀 너무 좁게 했네. 밑에다 쓰자. A2에서 A1, A3에서 A2. 얘도 얘 빼는 거야. A4에서 A3. 쭉 해서 얘에서 얘 빼는 거야. AN에서 AN-. 뺀 값이 같으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같으면. 이게 일정한 값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얘는 뺐는데 얘네들이 틀리대. 그럼 우리
등차수열 아니잖아. 그러면 빼서 나온 값을 선생님이 계산한 값을 B1이라고 했어. 얘를 계산한 값을 B2, 얘를 계산한 값을 B3 쭉 했더니 얘는 B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마워. n-1번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왜 뒤에 값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잖아. 유추해 가야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엇을